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빅딜 또 터졌다. 11년 만에 돌아온 인생 역전 기회. 이번에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걱정이라면 걱정 아니면 기대라면 기대라고 좀 계실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100만 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만드는 듯 하다가 또 눌림목이 나와주는 구간. 사실 지금은 뭐 차트적으로만 봐도 90만 원대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또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얼마든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무슨 뉴스가 나와주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재, 그러니까 앞으로 또 주가가 정말 이 반등점을 잡고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또 나와주죠. 바로 어떤 호재냐고 하면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빅딜이죠, 빅딜. 뭐 9천억 정도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 수주 계약이고요. 결국에 수주 계약이고요. 이 수주 계약을 통해서 누적 지급 수주 금액이 얼마다? 5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5조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금액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을 봤더니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4조 원 돌파가 코앞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해봐야 4조 3천억대 정도의 매출 실적이 나와주지 않을까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뭐 하게 됩니까? 또 9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수주 규모가 들어오면서 최초로 뭐 한다? 5조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만에? 이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또 추가 실적이 나와주면서 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얼마나 의미가 있냐고 하면, 앞서 말했던 이 최초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2021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3배 이상 이미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23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150% 정도, 1.5배 정도는 지금 증가한 추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상승폭이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대로 뭐 연말까지 잘 이끌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긴 했지만, 정말 두 배까지도, 이렇게 매출이 정말 두 배까지도, 5조가 아니라 6조 정도까지도 가면서 거의 약 두 배까지도 가능한 추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는 기업이 앞으로의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수주를 통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수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당장 또 내년부터 엄청난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굉장히 이게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회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로 생물보안법 추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추진하게 되면요, CDMO 기업 수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CDMO 기업들이 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미국 국민의 유전자 분석 정보라든지 지식재산권 등 안보적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 보안법은 말 그대로 이 생물 정보에 따른 보안을 하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도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법, 생물 보안법 자체가 사실 취임 이후에는 시행 확률이 거의 무조건 100% 시행된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입장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우시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우시앱텍이라든지 우시그룹이에요. 우시그룹. 근데 중요한 건 이 우시그룹이 뭐 하고 있다.
우시그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모달리티에서 대표적인 이 뭐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이 CRO, 그러니까 임상시험 수탁이라든지 위탁 개발이라든지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의 자체에 뭐가 된다. 중국에서 우시그룹에서 이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에 있는 이걸 모두 다 진행하는 CDMO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우뚝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이 실적 기대라든지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적으로 봐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의 암흑기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년 만에 뭐요? 4년 만에 이 기업들 제약 바이오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제약 바이오의 업종에서의 이런 시장 흐름 상승 이런 이 실적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봤을 때 뭐 한다. 시가총액 제약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비중을 약 50%나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뭘 나타낼 수 있다. 제약 바이오 시장의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불안정한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가 받쳐주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까지 재미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금의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봤을 때 저는 아마 이제 이게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 하면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원래 신고가 패턴이라는 게 보통의 자리에서 이 고점 대비가 지금 저항대가 거의 1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보통 50%에서 이제 딱 100% 정도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얼마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150에서 진짜 크게 잡았을 때 200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매수를 할까요라고 하면은 뭐 사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 때문이냐? 자,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시장 자체가 침체되면서 황제주가 전멸되긴 했습니다. 황제주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100만 원 이상의 주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100만 원 이상의 주가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돌파했을 때 강한 수급이 뭐 최초 100만 원 이런 거 하면서 뭐 강한 수급이 붙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상을 유지했던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게 뭐로 반응하느냐? 굉장히 고가로 이제 인식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짜리를 사는 걸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또 뭐 액면 분할이 되었던 뭐 주식 분할이 되었던 뭘 하면서 병합을 해야겠죠. 이제 액면 병합을 하든지 주식 병합을 하든지 지금 뭐 하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잘못 또 이야기했네.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자, 액면가 아니면 주식이죠. 이게 시가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나야지만 뭐 하게 되겠어요? 늘어나야지만 이게 한 주당의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하면서 헷갈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주식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 주식 주가를 분명히 낮추는 이 행동들이 많이 나와줘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어찌됐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하면은 우리가 CDMO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보셔야 되거든요. CDMO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반사익을 주어가면서 이 CDMO에 있어가지고 뭐 한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이슈들이 나와주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그 관련이 상방 흐름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CDMO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지금 최근 어디로의 이런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봤을 때 지금 뭘 하느냐? 자, CDMO 시장이 지금 격변하는데 글로벌 1위 기업 론자 역시도 뭐 하고 있다? ADC 시설의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1위 CDMO 기업 론자가 ADC를 비롯한 바이오 접합체 제조 시설을 늘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론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셀트리온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결국에 이 ADC 투자 경쟁이 들어오면서 CDMO 선도 바이오 기업들이 앞다퉈서 뭐하고 있다. ADC 관련돼 있는 가동 증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국 시장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280억 달러의 이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DC 이 시장을 잡기 위한 뭐한다. 글로벌 CDMO 증산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DC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시장 규모가 적지 못하고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게 항암입니다. 항암. 그래서 ADC가 항암 치료제 두고 신약 경쟁 격하다라고 할 만큼 이 ADC가 결국에 항암과 엮이는 만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최근에 이제 이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HLB 같은 경우도 폐암이라든지 간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항암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큽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CDMO 관련되어 있는 시장들도 여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ADC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ADC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과 함께 CDMO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가 잘 주어 나간다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과 함께 충분히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노맨 컴퍼니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 성과의 주가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항암제 관련돼 있는 이런 연구 성과가 나와준과 동시에 또 뭘 하고 있냐고 하면요. 이 ADC 항체가 통했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지금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술 수출이라는 거는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어쨌든 뭐다. 이 기업의 기술력을 인증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추가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출 규모와 함께 또 주가 상승에 뭐가 될 수도 있다. 탄력 동원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 애초에 위탁 생산 개발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영위하던 지노맨 컴퍼니죠. 이제 ADC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CDM은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까지 병행하느냐 이 화장품 관련돼 있는 사업까지 병행을 하면서 뭐한다 이 ADC 신약 화장품 관련되는 투트랙 수익 전략과 함께 화장품 관련돼 있는 반사익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반사익으로서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하겠다. 11년 만에 방한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우리 그 뭐였죠? 그 해외여행 갈 때 아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해외여행 갈 때 어쨌든 해외여행 갈 때 그 인증하는 거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단어 생각나. 비자 발급도 이제 무비자로 진행된 만큼 최근 중국과의 관계와 함께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보인다고 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그 11년 만에 진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관련 수혜로서 화장품 관련 sek터로도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안착해준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일단 노려야 될 게 5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두 배는 올라가야 될 자리라 보고 있고요. 과거 이제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두 배가 아니라 몇 배,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지노맨 컴퍼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그래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영상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제가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기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JMB 같은 경우도 과거에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2만원까지 목표가 보세하고 올라갔다 죽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평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